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은요, 네, 야간 영상이라 정확히 뭐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예, 자토카 달이라고 설명에 글에 써 있어서 자토카 달이라고, 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새벽인 것 같네요. 예, 한 번만 공격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나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자토카 달인데요. 좀 가면, 예, 여기 나온다. 예, 요 그림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번 공격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여기는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뽀개져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트러스 구조라 잘 뽀개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토카 다리를 공격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 이제 오데사 항구 막 공격했잖아요. 배 못 들어가게. 근데 이쪽에서 루마니아하고 요 경계선 여기에 있는 항구에서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니면 루마니아 쪽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서 육로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루마니아 국경인데 이쪽에서 어디서 내려갖고 도로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여기도 전에 폭격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폭격이 맞아도 다리가 잘 안 부서지나 봐요. 구조가 이렇게 생겨갖고. 그래서 추가로 계속 폭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ISW 지도를 보시면 이 장소에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수미 지역으로 가보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노란 건 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측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노란색은 확인되지 않은. 그 다음에 이쪽에 쿠피안스크에도 노란 것이 좀 늘었나? 그까지는 잘 확인할 수가 없고요. 여긴 노란 거 확실히 많이 늘었네. 예? 노란 게 지금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강이거든요. 오스콜 강.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은 여기 리만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즈코프카, 그 다음에 여기는 콘스탄티노프카에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 포크롭스크 방면에 색깔 변화 보이지 않고요.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굴야이폴레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자포리자 방면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 아군이 되찾은 진한 파란색 나오고 있고요. 네. 키예프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인상적인 분화구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키예프 공격 영상이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예프에 뭔가 엄청난 많은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키예프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키예프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동안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은 탄도미사일 단 한 발만 요격했습니다. 젤렌스키. 후홀은 갑자기 더 똑똑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격추했다고 자랑하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쓸 무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격추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미사일을 주세요. 우리는 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홀이라는 것은 변발, 앞머리 뭐 이런 뜻인데 옛날 그 몽골 군의 그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때 아마 나온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를 사람을 이제 낮잡아 부를 때 호홀이라고 부르고요.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를 낮잡아 부를 때 염소라고 부릅니다. 염소는 그 수염이 염소 수염 같다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측 정보 채널에서도 우크라이나 최고 지도부의 기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 주요 탄도미사일 공격 이전에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주요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파괴된 건물에 불에 탄 차량, 사상자 시신들이 미국 중간선거 전에 서방 여론에 빠르게 퍼지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미사일 공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가 방공 시스템 지원을 거부하는 미국에 공개적으로 전가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공격 이후 가장 참혹한 영상들이 신속하게 수집되어 유포되었고 미국의 지원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물론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전이 자기네 전쟁이기 때문에 이걸 막 떠들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젤렌스키는 다시 한번 배트리어트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담 요야. 트럼프와 나는 결정하였습니다. 미사일을 나에게 주지 않기로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입니다.
에너지 전문가 스타니슬라프의 암흑에 따르면 어젯밤 키예프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도시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현재 수도의 에너지 시스템이 최대 부하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사이 키예프의 여러 온라인 매체들은 도시의 전기 및 수도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도 내용이 점점 우리 미사일이 없어서 피해가 막심해. 이건 다 트럼프가 그걸 안 줘서야. 근데 트럼프도 600개밖에 없다는데 니네가 300개 달라는데 그럼 절반을 띄워주고 이란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어젯밤 폴타바에서 독일 드론 계란이랍니다. 계란을 자꾸 이렇게 독일 드론이라고 번역합니다. 저 번역기가 노바포시타의 터미널에 불을 질렀습니다. 노바포시타는 우크라이나의 그 택배 국가 소유인지 민영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좀 이상해요. 구글 AI도. 우크라이나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두 곳 중 하나인 로제트카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거 공격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쿠팡.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쿠팡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노바포시타는 택배 회사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했거든요. 그 군수물자 운송한다고. 근데 러시아 쿠팡은 그냥 쿠팡이에요. 온라인 매장. 거기서 뭐 군수물자 운송을 하지는 그냥 팔기만 하는 그 매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공격하니까 우리도 여태 공격 안 했는데 우크라이나 쿠팡도 공격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총재 안드레이 피슈니는 러시아의 공습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영향 경제에 미친답니다. 키예프 시장 클리치코는 러시아의 포격이 증가함에 따라 키예프 대피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또 죽는 소리 하죠. 이걸 한국말로는 징징댄다고 그러는데 러시아 그거 미사일 때문에 우리 죽겠어요. 트럼프 잘못이에요. 중간 선거에서 심판해 주세요. 민주당 여러분. 막 그런 거죠.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흑해에서 계속 배를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영상이라고 합니다. 드네프로 페트롭스크 지역에 또 물류센터 공격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공항 터미널이랍니다. 공항 터미널을 왜 공격했지? 네, 이거는 자포로자 방향에서 이 학교 농구 대 골대 있는 거 보니까 체육관 같은데 학교 체육관 러시아군이 학교 체육관에 있는 어떤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입니다. 러시아의 스타링크 유사 위성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상공의 위성군을 구축하고 있다고 모니터링 기관들이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스타링크 시스템하고 똑같은 위성을 이제 서비스하는데 지금은 하루에 2시간 정도 스타링크 서비스가 가능하대요. 러시아 스타링크. 근데 2027년 여름이 되면은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군 소속 해상 함정 80척 이상이 우크라이나 항구 흑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똑바로 하고 있네. 이거 AFU 아프가니스탄군이라고 전에는 하더니 영국은 러시아 발트함대 소속 초계함이 영국 앞바다 런던 앞바다에 와서 훈련을 해갖고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유소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드론이 흑해 공해상에서 로사톰 컨테이너선을 공격했습니다. 선박은 침몰했고 승무원은 구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이 자포레제에서 승객 55명을 태운 버스를 공격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의료진 4명과 민간인 1명이 고를로프카에서 부상당했고 우크라이나 2만 5천 명인가? 2만 8천 명이 살고 있는 어떤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수백 명이 지금 전사자 있답니다. 길거리에. 또 길거리에서 자원 입대자를 또 이 사람들 강제로 끌려가면요. 자원 입대 서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돈을 내고 풀려나든지 아니면은 전쟁터로 끌려가든지 그 셋 중에 하나래요. 우크라이나 블로거 지플리아 징집 별리라니아 TTT 밈으로 유명한 우크라이나 블로거가 징집되었다고. 이 사람은 정신지체 아동 출신인데 군 의료 검사를 5분 만에 통과했다는. 하기는 복화도 통과했는데 복화 기억나시죠? 복화 이 사람 그 자포리자 어느 저 박격포 부대에 전출됐는데 총도 안 주고 얘는 진짜 정신 그 이름이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 사람 무슨 증상이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튼 다운 증후군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저 최전방에 갔는데 총도 안 주고 박격포 부대에서 그냥 저 동료들이 잘 해주나 봐. 살이 피둥피둥 쪘어.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3년 12월 30일 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 아직 살아있나 모르겠어. 죽었으면 죽었다고 말이 나왔을 텐데 아무 말 없는 거 보면 살아있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프 측근들이 핵심 동맹을 위협하면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해임된 페도로프 국방장관의 복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데모를 매일 하고 있으니까. 한편 페도로프의 지지 기반 주로 유럽 자금 지원을 받는 NGO 단체와 그와 연합한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은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정보전을 유럽의 돈을 받는 건가? 미국 돈을 받는 건가 모르겠는데 유럽이 왜 젤렌스키를 자르고 페도로프를 하려고 그러지? 페도로프는 미국이 미는 사람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상한데. 우크라이나 언론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베도로프가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딱 맞잖아요. 이 사람이 미국 라인이거든요. 미국 상원 의원이 그 사람 자르지 마.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미국 회사 드론을 이빠이 사고 막 그래갖고 디베이트가 미국 정치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할 만한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이 충분한데 이 사람을 자르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을 왜 자르냐? 얘가 내 대통령 자리 빼앗으면 나는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라는 우크라이나 언론에 이제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47 독립기계연 어제도 나왔지만 이 47 독립기계연 여단은 우크라이나 나치 정예 부대로서 에이브럼스 탱크를 최초로 지급받은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싸우다가 후퇴를 하니까 또 같은 우크라이나 225대대 이 병사들이 독전대가 그 도망 못 치게 또 공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전을 해서 양쪽에서 사상자가 났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그 녹음 파일이 그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Драйв включив і все, і поїхав. Руль як на мопеді. Газуєш отак. 네, 이게 바로 그 47 그 여단에서 나온 자료 화면인데요. 아, 우리가 에이브럼스 탱크 최초로 받았지롱 하는 그건데 47 여단은 또 유명한 그 여성 군인 그 장교인데 유명한 또 인플루언서 군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데인데 이 얘네들이 싸우다가 후퇴를 하는 거를 또 같은 우크라이나군 독전대가 또 총을 쏴갖고 걔네들을 또 서로 공격해갖고 사상자나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네, 모스크바에서 55세의 러시아 한 장군의 생일 파티에서 폭탄이 터져갖고 경비원 한 명하고 이제 그 폭탄을 운반하던 러시아 여성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보이스 피싱일 거예요. 보이스 피싱으로 야 그거 어디다 배달 좀 해줘. 그래갖고 이제 들고 가다가 경비원이 이상해갖고 그거 잠깐만 서보시오. 그러니 그거 이제 관찰하고 있던 진짜 테러범이 스위치를 눌렀나 보지. 그래서 둘 다 죽었대요. 예, 관련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선물 상자 소포 배달하던 사람의 팔이라고 합니다. 이게 친러시아 해커들이 나토와 연계된 스페인 및 우크라이나 정보요원 400명 이상의 신원을 노출시켰습니다. 차소 야르는 우크라이나의 지배하에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한 내용의 영어인데요. 한번 볼까요? 공정한 ISW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ISW 지도로 보면 가장 공정하겠죠? 예? 우크라이나 친척들이 하고 있는 차소비아르는 이곳인데요. 자,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차소비아르는 어디까지냐면요. 요만큼인데 러시아가 이만큼 먹었다고 지금 그 ISW가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먹었고 여기는 러시아가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노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차소비아르가 완전히 러시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우크라이나 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여기 어떻게 해요? 하객진으로 포위당했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못 나가. 이런 상황인데 뭐라고? 뭐 색깔상으로는 그러니까 뭐 맞긴 맞아. 일부. 네, 폴란드에 떨어진 러시아 측 그 하-1021 미사일 분화구 위치인데 굳이 찾고 싶지 않네요.
믿어요. 네, 믿는다고요. 러시아에서 군인 소총이 모자라 갖고 3명당 소총 한정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전쟁 오래 하니까 그 많이 찍어낸 칼라슈니코프 소총이 모자라냐? 헐 대박. 고등학생을 위한 새로운 러시아 교과서 읽기 프로그램에 특수 군사작전 그 관련 게 이제 러시아도 그거 하는구만. 예, 학생들한테 배달의 기수 빠바바바 막 이런 거 하는구만. 예. 중국 정보 분석 회사인 마자르 비전은 중동 상공에서 미군 공중 급유기의 비행 민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공중 작전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해당 지역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공중전 활동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예, 여기도 나오면 주요 국제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례 없는 공습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타 등등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유 시설 포함한 뭐 연료 막 시설 파괴하고 그다음에 뭐 정유 시설 해수 담수화 시설 발전소 뭐 미군에 대한 탄도 미사일과 무인항 공기 보복 공격하겠다고 이란은 이미 말해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는 건가? 야, 안 되겠어. 너네 있잖아. 다 공격해. 뭐 이런 거 지금 상황이 미국이 앞으로 2주치 뭐 물량의 무기밖에 안 남았대요. 그걸 2주에 싹 다 때려 부은대요. 근데 여기 막 야, 너네 우리 공격하면 그대로 반사 거울 공격하겠어.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다 공격하잖아요. 막 담수화 막 이런 거 뭐 정유 진짜 핵심적인 막 그런 거 다 여기를 완전히 다 파괴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그 여파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쪽에서 석유 안 나오고 그러면 이쪽 나라들이 이제 싸움 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네를 공격하면 얘네가 얘네 공격한다고 했으니까 치명적인 공격한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치명적인 공격을 받으면 힘을 합쳐서 이란이랑 싸울 것이다. 지금 이런 작전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이 이제 석유고 뭐고 완전히 다 그냥 끊기는 거네. 그러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제가 유가를 한번 보았습니다. 지금 경제일 원유 선물 유가 이걸 봤는데 제일 마지막 여기 있잖아요. 장 끝나기 전에 뾰족하게 아마 지난 금요일이나 그때 같아요. 장 끝나기 직전 아주 뾰족하게 오르고 그리고 장이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놈들이 이빠이 사갖고 오른 걸까요? 혹시 트럼프 리딩방에서 미리 얘기를 해줘갖고 월 10만 불씩 내고 그 가입한 트럼프 리딩방에서 뭔가 기뜸을 해준 건 아닐까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현재 경주일 원유 선물은 84.67달러인데요. 마지막 순간에 바늘처럼 뾰족 오른 거예요. 요만큼이 여기가. 예. 뭔가 벌어질 것 같죠? 미국 유럽 사령부 사령관 해군 이스라엘과 미국 본토 동시 방어 불가능. 알렉서스 그린케이치 미국 유럽 사령관이 이란의 이스라엘 겨냥 탄도미사일 요격과 미국 본토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해군력이 부족하다고 국방부에 비공개로 경고했으며 두 임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추가 구축함 배치를 요청했다고. 근데 이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는 얘기인가? 하긴 위성을 쐈으니까 위성을 쏠 수 있으면 지구 어디에나 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미국도 공격하는데 둘 다 막을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 그 사령관이.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된 구축함 함대가 이란 전쟁과 관련된 수개월간의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요격 작전으로 인해 여러 방향으로 분산 배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이 유럽 사령부 책임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 사령부가 이스라엘 방어하러 이제 출동했다는 얘기 같죠? 이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유럽 사령부의 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미군 사령부가 힘을 합쳐 수개월 동안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센트콤이라고 중앙사령부는 중부사령부인가 여기는 중동 담당이고 EU콤이라 하는 것은 유럽의 담당인데 얘네 둘 힘을 합쳐갖고 이란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네, 어제 나온 건데 캐슘섬의 민간인 주택에 이 민간인 그 부부하고 2살배기 아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 2명은 또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부모 없이 어떻게 애들만 살아서 어떻게. 네, 이라크는 또 쿠르디스탄이라는 곳에 그 분리주의 단체 본부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마디아딘 바그다드 지국장은 분리주의 단체들이 이라크 영토에서 이란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악시오스의 그 미국 관료를 인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며칠 내에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 작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마지막 순간에 뾰족하게 오르잖아요. 여기보다 더 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예, 그죠? 트럼프 이란 공격 준비 지시. 이번 공격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시작되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속보. 이란군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돌입하며 전시체제로 전환. 이란군도 뭔가 낌새를 차리고 전시체제에 전환한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알려줬겠지. 그죠? 미국의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이 며칠간 지속될 수 있다고. 중동 분쟁의 새로운 격화로 인해 유럽의 가스 가격이 7월에 1.5배 급등하여 그러면 원래 5배를 쓰고 있었는데 원래 러시아에 사오던 가격의 5배를 쓰고 있었는데 이 5배에서 플러스 1.5배면 도대체 몇 배야? 예? 여기에 2.5를 더하면 7.5배 가격으로 지금 유럽은 가스를 쓰고 있다는 건가? 헐! 미국 대사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공 폐쇄 가능성 경고. 갑자기 팔레스타인은 또 왜? 이것도 미국 국무부가 중동에서 국민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과의 상당한 긴장 고조가 예상된다며 외교관들에게 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경보는 다음 나라 여기 UAE, 카타르,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쿠웨이트, 바레인, 이집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요. 전 하원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우리는 더 이상 해외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 약속을 했기에 그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모두를 배신했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좌파, 우파, 중도파를 막론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들 보면은 터커 칼슨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미국에서 유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이 그 분기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보. 이란이 오만 해안에서 11헬이 떨어진 해상에서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이 유조선은 이제 오만 쪽으로 바짝 붙어갖고 이렇게 나오려다가 걸렸나 보죠. 예. 예멘의 안사르알라 운동은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8척이 아프리카를 우회하여 희망봉을 경유하도록 항로를 변경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이죠. 수에즈 운하에서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 싣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막으니까 얘네들이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트럼프는 자신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지금 관두면은 이제 정적들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둘 수가 없어요. 뻔해요. 군은 인민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민이 군대를 자신들의 군대로 여길 수 있다. 그런 군대가 바로 무적이다. 마오쩌둥. 마오쩌둥도 옳은 말을 한 적이 있네. 그럼 군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 높은 놈들 위해서 하면은 누가 군대를 신뢰하고 군대에다 자기 자식 보내고 싶겠나. 그런 군대가 무슨 힘이 있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군대가. 네. 오늘도 김진팔 채널을 후원해 주신 이도 잘 시청하고 있님 감사합니다.